안녕하세요. 한아름 회계사입니다. 작년 11월 5일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 이 업계에서는 세금 관련된 부분하고 이민 정책 및 그 비자 발급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있을 거란 예측을 해왔는데요. 현재는 지금 확정된 부분은 많이는 없지만 당선되기 전후로 나오고 있는 그 제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우선은 이제 미국 내에서 출생을 하신 분들, 그래서 선천적으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또는 이제 미국 내에 여행을 하시다가 출산을 목적으로 이제 미국 내에 가셔서 자녀분들을 출산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이제 시민권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출생 시민권 폐지 가능성이 있다고 사실 뉴스에 나왔고, 이는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이지만 트럼프는 이 제도가 사실 불법 이민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나왔는데, 이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두 번째는 비자 정책 강화 부분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워낙 이번에 4년 만에 재집권이 됐지만 워낙 예전부터도 이제 반이민 정책,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외국인들에게 주어지는 비자 발급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 취업 비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취업 비자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H1B라는 비자가 발급이 되는 건데, 이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을 굉장히 강화를 시키고, 또한 이제 특정 국가에서 오는 그런 신청자들에게 이제 우선권을 부여하게 될 가능성이 사실 제기가 되면서 누구나에게 주어지지도 않고, 사실 예전에도 취업 비자는 굉장히 선택되기가 되게 어려웠던 비자인데 이 부분이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영주권,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아시는 것처럼 permanent resident, 그래서 그린카드가 발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제한을 준다는 말들이 있고, 사실 영주권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취득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 이제 한국에서 요새는 많은 그 고객분들이 영주권을 받게 되는 루트가 NIW라는 절차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기술자들, 그래서 자국민의 이익이 되는 기술을 가진 분들에게 영주권 자격을 부여하면서 자국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정책과 어떻게 보면 일관성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분들에게 사실은 이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더 점수를 더 가산점을 주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에게 영주권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미등록 이민자 단속 강화예요. 이는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사실상 이제 미국 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이나 이제 비자 없이 그리고 영주권 없이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를 단속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체류자 추방하고 입국 금지가 더욱더 강력하게 이제 시행될 가능성도 있고요. 네 번째로는 외국인,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스타라는 비자를 가지고 매번 이제 무비자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 90일 안에 미국 내를 여행할 수 있는 이스타 비자를 발급받아서 우리 한국인들은 다니고 있는데, 이는 사실은 관광 비자에 대한 정책도 좀 강화를 하고 있어서 기타 다른 국가에 있어서는 사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특정 국가에서 오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또 비자를 더 강화할 가능성을 둔다라는 문제점이 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실 이민에 대한 더 강한 경제적 기준인데, 사실 트럼프 정부는 자국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사실 예전이랑 동일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을 계속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의 경제 이익에 부합하는 이민자들을 선발하는 정책을 사실 추진을 지속적으로 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국제 학생 비자 정책, 유학생들이 미국 내에서의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OPT라는 비자가 자동적으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 후에도 학생 비자가 아닌 OPT라는 비자를 부여를 해서 그 OPT 기간 동안에는 최소 1년 정도는 미국 내에서의 취업을 해서 어느 정도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OPT 기간도 단축될 수 있고, 보통은 OPT 기간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취업비자로 전환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미국 내에서 체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는데, 기간도 단축되면서 OPT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 내 산업보호주의 정책입니다. 외국인 인력을 제한하는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미국 내 산업을 보호 차원에서 사실 외국인 인력을
기간을 좀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제기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달라지는 비자 제도로 인해서 생기는 사실 긍정적인 효과도 알아볼 텐데요. 미국 트럼프 정부는 워낙 이제 미국을 조금 더 미국의 경제를 좀 부양하려고 하는 목적이 우선시하는 정책을 계속 펼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도 많이 보여요. 첫 번째로는 미국의 노동자 보호. 미국 내 실업률이 사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4년 전 트럼프 정권에 있어서는 모든 중국에 있는 공장, 현재 미국 내에서 모든 생산도 어느 정도 일어나게 좀 변경된 부분도 있고, 미국 내 고용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외국에서의 고용이 일어나는 것보다 미국 내에서 고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하려고 하는 정책도 동일하게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비자를 그냥 무조건 발급을 해줘서 미국 내로 올 수 있는 비자를 남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조금 감소하려는 목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미국 내에 자국력이 있으려면은 미국 내에서 개발된 그런 기술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혁신에 대한 촉진을 좀 일으켜야 되는 부분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 자국민의 기술을 보호해야 되고 또 자국민 안에서 국내 인재를 육성해야 되는 부분도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훈련도 좀 강화할 필요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그 법인들, 또 미국 기업들이 해외가 아닌 미국 내에서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조금 많이 만들기 위해서 국내 생산, 미국 내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또 경제를 활성화함에 따라 미국 내의 투자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그런 부분도 또 조금 유도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 정책의 공정성 및 효율성 증대인데요. 사실 제도의 투명성을 좀 강화하고 고숙련 인재,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특정 기술을 가진 기술인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가산점을 부여해서 영주권을 조금 더 따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제 부정적인 효과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미국 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목적상 사실은 원래는 이제 불법적이긴 하지만 미국 내에서의 불법 체류자들, 현재 일할 수 있는 퍼밋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의 사실 고용이 일어나는 부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등록되지 않은 비자가 없는 불법 체류자 이주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사실 뭐 식당이나 뭐 공장이나 돌봄 서비스 등 이런 분야에서는 그 불법 체류자들을 다 이제 추방을 시키다 보니까 이분들이 원래 일했던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구인난이 조금 더 난항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와 조금 어떻게 보면 부합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자국민들을 이제 아무래도 고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인건비를 예전에는 불법 체류자들을 조금 고용하게 되면서 이 부분들을 조금 리듀스된 샐러리를 부여를 했다면 이제는 정식으로 미국 내에서 미국인들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잡아놨던 인건비 등의 예산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의 추방으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의 압박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굉장히 변화가 좀 심할 것 같고요. 사실 고용시장도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트럼프 정책 시행 시에는 사실 월평균 일자리 증가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이제 매년 뭐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계속 이제 영향을 받는 부분은 인플레이션, 매년 오르게 되는 인플레이션을 또 감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주 노동자를 대략적으로 예측건데 830만 명을 추방했을 경우에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공급 감소로 물가가 사실 2028년도까지 9.1%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이는 또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한번 짚어드렸고요. 사실 이제 트럼프 정권이 취임식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영상을 찍는 날짜 기준은 1월 14일이지만 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트럼프 정부의 그 취임식이 있을 예정인데요. 그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확정된 정책과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